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인텍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현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알루미늄 창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알루미늄 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로는 1500, 높이는 600으로 하고요. 그리고 평면 상태에서 봤을 때 보시는 것 같이 평면 기호가 잘 볼 수 있게끔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이 패밀리에서는 요소 크기에서 제어되는 계급 치수, 프레임의 두께, 유리 두께, 중심 이동에 대한 매개 변수를 활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해당하는 템플릿 파일 오픈하는 것부터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패밀리 하단 쪽에 있는 새로 작성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창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미터법 창을 오픈하겠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할 이 패밀리는 절대값이라고 하는 ABS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겁니다. 이 ABS라고 하는 절대값 함수는 저희가 창문을 배치한 다음에 상하, 위, 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홈 탭에 있는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두 개의 참조 평면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 그리고요. 또 그 하단 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참조평면이 3개죠. 그 전에 만들었던 참조평면으로 작업했던 그러한 패밀리들은 중간에 있는 이 중심 앞뒤라고 하는 참조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작성할 이 참조평면에 대한 기준면은 가운데 있는 이 선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 줄게요. 여기는 CN 센터라고 해서요. 그냥 CEN까지 하겠습니다. CEN. 네. 그리고 얘는 보조니까 CEN 레퍼런스로 했고요. 그다음 해결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쪽에 있는 정렬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하나 기입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입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 선택한 다음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레이블에서 매개 변수 추가, 이 이름은 간단하게 넣어줄게요. 여기는 A라고 하는 값을 넣도록 하고요. 여기는 타입은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요 333이라고 되어 있는 유치수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B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패밀리하고 그게 특이한 차이점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보이는 패밀리 및 유형에 가서 해당하는 ABS라고 하는 절대값 함수를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창이 들어와 있고요. 약간 창을 좀 키워볼게요. 네. 그래서 현재 여기 A와 B라고 하는 이 매개변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벽체에서 위나 아래로 움직이게 한다면 거기에 미리 이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매개변수가 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매개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하고 여기 이름은 사용자가 알기 쉽게끔 중심 이동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중심 이동이라고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매개변수 들어가는 이 함수값은 절대값은 ABS 가로 열고 중심 이동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죠. 곱하기 1. 그리고 B라고 하는 치수는 A 값을 참조할 거니까요. A
플러스 중심 이동 한 칸 띄고 그다음에 곱하기 1 하겠습니다. 곱하기 1. 그래서 이제 중심 이동에 관련된 변수를 넣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넣고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자, 그러면 현재는 이 중심 이동이라는 값이 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 있었던 이 한 개의 참조평면으로 다 선이 다 모여져 있고요. 이 값을 10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의 간격이 지금 100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값을 또 200을 해볼까요? 200. 네, 200 떨어지고요. 다음에는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 200을 하면 네, 200 하면 값이 반대로 꺾여서 여기와 여기로 해서 200 간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하는 프레임을 좀 작성해 볼게요. 여기는 원래 값대로 100 정도, 200 정도를 맞춰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되는 선은 요 선이 되겠죠. 센이라고 만들었던 요 참조평면을 통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먼저 해줘야겠죠. 자, 여기만 설정. 이름은 센이라고 맞춰 놓은 이 참조평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인면도 내부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성에 가고요. 돌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라인은 사각형을 선택해서 끝점과 끝점을 선택하고, 그리고 프레임의 앞에서 봤을 때 두께가 40 정도였기 때문에 간격 띄기는 마이너스 40을 입력해서 또 한번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프레임에 대한 두께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작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개변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입력하고, 해당하는 매개변수의 이름은 프레임 두께로 하겠습니다. 프레임 두께. 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 있는 네 방향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야 되죠. 치수를 다 입력하고, 하단 쪽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매개변수를 먹어야 되니까 치수 선택한 다음에 레이블에 가서 프레임 두께라고 하는 변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프레임 두께를 50으로 변경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치수들이 다 50으로 변하기 때문에 균일된 두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 됐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프레임을 전면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면에 가서 현재 이 선이 기준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춰 가지고 또 두께를 변동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또 참조평면을 또 2개를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는 여기다가 구속을 시키고요. 열쇠 잠가주고, 또 구속하고, 또 열쇠 잠가주고.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균등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치수 넣어주고, 균등 분할로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다 동일하게 구속 조건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자가 크기 때문에 스케일은 5분의 1 정도로 좀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치수. 네, 이 치수는
매기변수 추가해서 프레임 깊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임 깊이.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이는, 정상적으로 매기변수가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패밀리 뷰 유형에 가서 프레임 깊이가 지금 너무 크죠? 15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잘 움직이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는 샤시를 그려볼게요. 샤시 그리기 전에 또 참접평면을 또 작성을 하겠습니다. 참접평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야겠죠? 이쪽에 하나, 반대편 하나. 여기는 또 치수를 넣어서 네, 이 간격은 50으로 하겠습니다. 50. 열쇠를 잠가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단 쪽에 있는 부분도 치수를 넣고 이 간격은 또 50으로 하겠습니다. 열쇠 잠가주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보이는 이 참접평면에 대한 기준면을 선택해서 프레임을, 창틀에 대한 프레임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설정, 기준면 선택, 뒤쪽에 있는 참접평면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네, 뷰 열기. 자, 여기서 해당하는 이제 프레임을 그려야죠. 창틀 프레임을. 혹시나 앞에서 봤을 때 프레임의 두께는 40으로 할 겁니다. 작성, 돌출을 가면 되고요. 네. 근데 여기 이쪽 부분은 두 개의 창문이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40으로 한다고 했으면 20 정도가 더 한쪽으로 더 치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브를 통해서 20을 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위에서 앞에 프레임의 두께 40이니까 마이너스 40을 입력을 하고요. 네, 한쪽에 대한 문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문에 대한 재료는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요. 여기는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색상만 현재보다 좀 더 밝은 톤으로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완료, 적용, 확인. 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확인. 그다음 보면 편명도에서 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 프레임이 너무 두껍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또 변경할게요. 프레임에 대한 두께는 20, 마이너스 20, 총 40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프레임이라 가정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두껍네요. 여기는 15, 마이너스 15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또 창문도 하나 넣어볼게요. 창문 다시 인면도에 가면 되고요. 작성, 돌출 가시고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안쪽에 해당하는 유리를 작성했습니다. 여기는 재료가 유리가 들어가야 투명도 있게 볼 수 있겠죠? 재료는 유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12mm라 가정을 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mm, 플러스 6mm. 전체 플러스하면 12mm가 되는 거죠. 완료. 네, 참조 레벨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문이 한쪽에 지금 작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배치되어져 있는 이 창문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이 간격을 좀 줄일게요. 여기는
너무 두꺼우니까 열쇠를 해제하고 30 정도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기도 열쇠를 해제하고요. 이동을 통해서 30 정도 위로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한쪽 창문을 그렸고 또 반대쪽 이 창문도 또 하나 그리면 되겠죠. 방법은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참조 평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돌출을 할 거죠.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작성에 있는 설정에 가서 내가 어떤 면에서부터 돌출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기준면 선택하고요. 여기 하단 쪽에 있는 이 참조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창에서 인매도 내부, 외부가 있는데 이거는 작업할 때 뭐 바깥쪽에서 할 거냐 안쪽에서 할 거냐 차이점이죠. 저희는 인매도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뷰 열기 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돌출을 선택하고 스케치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근사치로 온 다음에 정렬의 기능을 이용해서 맞춰주고요. 또 사각형 이용해서 아까 동일하게 마이너스 40을 입력해서 해당하는 창틀 사이즈에 대한 두께를 좀 표현하고 있고요. 재료는 유리가 아니고 프레임으로 해야겠죠. 프레임. 기존에 작성됐던 재료가 남아있죠. 프레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네. 완료한 다음에 두께를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참조평면에 가시면 되고요. 두께는 저희가 했던 것처럼 15mm, 약 총 30mm 정도의 두께를 가지도록 할 겁니다. 이 돌출 끝 시작에서 플러스 15와 마이너스 15를 입력하겠습니다. 또다시 인매도 내부로 간 다음에 방금 전에 할 때는 다시 설정이라는 부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은 맨 나중에 했던 설정의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유리를 그리게 되면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참조평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작성되는 겁니다. 돌출 하고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유리를 그리고 재료 넣어주고 복잡하지 않죠. 그 다음에 유리 두께 62mm 가정했을 때 6mm 6mm 완료. 참조평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창문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3D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D 뷰에서 보면 현재 이런 창문이 작성된 거고 프레임에 대해서도 여기 보이는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재료를 동일한 프레임으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항상 모든 벽에 창문의 중앙에 딱 배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중심 이동이라는 변수를 썼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 값을 이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프로젝트에 배치한다면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까요? 간단하게 프로젝트 하나 열어볼게요. 새로 만들기. 기본적인 템플릿 파일을 하나 오픈한 다음에요. 벽체를 하나 그리고 그 안에다가 창문을 배치해서 해당하는 벽체를 간단하게 그렸고요. WT를 이용했고 프로젝트에 로드한 다음에 이 배치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여기 보이는 방향 표시를 이용해서 방향을 쉽게 컨트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 이동이랑을 통해서 여기를 0으로 가게 되면은 벽체 센터 중앙에 가겠죠. 중앙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알루미늄 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